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제 전치사 편의 세 번째이고 마지막 얘기예요. 그러니까 27장의 of, by, as 이걸 공부하겠어요. 여러분 of 정말 많이 쓰는 전치사죠. by도 as도. 저는 as를 좀 많이 안 쓰는 줄 알았어요. 너무너무 해석하기가 어려워가지고 as를 잘 안 쓰지 않을까 이랬는데 사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전치사였고 또 종속접사로도 쓰이죠. 이 세 개를 먼저 공부하고요. 그다음에 또 전치사들을 이렇게 두 개, 세 개 묶어서 쓰는 경우들 잠깐 보여드리고는 구분해야 할 전치사 이렇게 시험에 자꾸 나오고 하는 또 실수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의 목표는 of, by, as의 기본 개념을 알고 또 확장된 몇 가지들을 말씀드릴 거고 한 5개 정도씩 그 다음에 구분해야 할 전치사를 배우겠습니다. 그걸 하고 나면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풀게 될 텐데 He worked for 전치사 나왔습니다. 그 사람이 일을 했는데 누굴 위해 일했냐면은 An American Company를 위해 일했어요. 그 다음에 An Accountant로 일했다. 5년 동안 이렇게 말하려는데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네. 어카운턴트라고 써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회계사, 어카운트는 뭐 설명, 계좌 이런 뜻이고 ANT가 붙여야 되는데 여러분 네, 추가해 주세요. 자, 회계사로 일했으면은 여기 로로 뭐가 맞겠느냐 하는 그런 거 문제 풀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시간을 말하는 그러니까 45년 8월이라는 시간 앞에 어떤 전치사를 쓰는 게 적당하냐를 배울 거고요. 그러니까 그때쯤 도쿄가 과거 완료, 수동 이런 표현이네요. 이제 이미 그 전에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by American bombings에서 미국인들이 폭격을 많이 했던 거죠. 자, 그다음 keeping democracy alive 이게 주어고요. keep이란 동사가 대상과 대상보호 그런 구조를 갖죠. 그래서 유지하기, 민주주의를 살아있는 채로 유지하는 것은 뭘 요구하냐면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이랬는데 그 다음에 헌신적인, 이 단어 어렵죠 여러분. 데리케이리를 헌신적인 시민 의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네요. 그렇죠? 헌신적인 시민의 그 많은 노력을 요구한다. 뭐 이렇게 되니까 어떤 전치사가 적당한지, 그러니까 우리말에 의에 해당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bake the cake 하면은 케이크를 구워라. 그 다음 40분 동안 이럴 때. 여러분 이건 많이 익숙하시죠? 동안이라는 말이 for하고 during하고 두 개가 있는데 어떻게 구분하는 것이냐. 자, 그것을 시원하게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지금까지 공부한 그러니까 세 파트로 공부했잖아요. 이걸 전체로 보려고 그러는데요. 이제 전치사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리고 또 전치사는 한 5, 60개 정도 되거든요. 전체 다 하면. 근데 한 5, 60개 정도 되는 전치사 중에서 우리가 공부한 이 14개의 전치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들이었는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자, 공통영어에서 배운 정확히 말하면 14개인데요. 15개 전치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들을 골라서 보여드린 거고 그 다음에 이 14개, 15개가 전체 전치사 사용 빈도의 88%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이제 세 편의 강의에 배운 전치사들만 확실하게 아셔도 전체 전치사의 거의 90%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뭘 공부했는지를 보면 장수 전치사를 했었죠. 그래서 in을 했는데요. in은 전치사 중에서는 두 번째로 많이 쓰는 전치사고 전체 단어 중에서는 6위를 차지해요. 정말 많이 쓰죠. 예, 그리고 여기 of가 전체 단어 중에서 3위를 차지하는 단어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단어는 the고요. 그 다음은 어고 그리고 of를 써요. 영어는 이게 모든 단어가 이제 빈도수가 이제 데이터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of는 전체로는 3위고 전치사 중에 1등이고 그 다음에 in이 2위면서 6위고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우리가 첫 번째 수업에서 in, on, at 그리고 with, about, over 이걸 공부했죠. 6개를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업에서 방향 전치사를 하면서 in 다음 그리고 전체에서는 11위인 단어인 to, for 방향 전치사 to, for 그리고 from 그 다음에 through하고 against까지 공부를 했고 이제 남아있는 전치사의 1등 of와 그 다음에 21위 전체 단어 중에서는 21위인 by와 그리고 as를 공부할 건데 as는 여기 보시면 35위이기도 하고 55위이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왜냐면 as를 접속사, 종속 접속사 as 다음에 주어 동사를 쓰는 경우로 보자면 35위고 as를 전치사로 쓰는 경우로 보자면 55위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치면 순위는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이제 전치사 중에 조금 낮은 against조차 전체 단어 중에 172위고요. 그 다음 against 근처를 보면은 뭐 problem 같은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problem보다도 더 많이 쓰는 단어들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이 중에 남아있는 여기
of, by, as 요걸 보러 가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수화를 볼 거예요, 여러분. 이제 of가 어떤 수화로 표현을 하시는지 선생님 한번 보여달라고 그랬죠? 한번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짠. 예. 어떻게 하는 거죠? 한번 다시 해보세요. 짠. 이렇게 하네요. 손가락 두 개를 모았다, 전체를 모았다, 주먹을 모았다가 한번 다시요. 쭉 이렇게 떨어져 나가요. 이렇게 모았다가 떨어져 나가는 게 어부의 수화인데, 이 어부를 제가 제대로 알게 된 건 정말 놀랍게도, 사실 어쩌면 당연하게도 어부가 어프하고 마찬가지 단어라는 걸 알자 머리가 빵 터지는 것 같은 거예요. 어부하고 어프하고, 그러면 이게 반대말이 on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부라는 거는 붙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떨어져 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수화로 붙어있다,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어부 다음에 나오는 거는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느냐. 어부 뒤에 있는 말은 원래 있던 곳,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명사가 속해 있던 곳을 소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스처 이렇게 해보세요. 어부는 of나 마찬가지다.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느냐를 얘기한다. 그래서 이제 어부가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걸 좀 줄여보면 5가지 정도로 분류를 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the color of the sky 하면은 하늘의 색깔. 우리가 어부를, 거의 모든 어부를 의라고 해석한 게 좀 문제였지만 실제로 의라고 해석되는 경우가 많긴 하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색깔. 자, 그러면 색깔은 나온 겁니다. 하늘에서 색이 나와서 색깔, 하늘의, 이렇게 영어는 얘기하는 거죠. 자, 다른 예를 보면 she has doubt, 그녀는 의심들을 가지고 있고요. 무엇에 대한 의심. 이렇게 doubt이라는 명사와 about은 굉장히 잘 어울리죠. 의심을 하니까 주변을 다니는 거예요. 거의 붙어 다니고요. she has doubts about the competence of her son's babysitter. 그래서 그녀의 아들의 베이비시터가 있는데, 그녀의 아들의 베이비시터, 보모가 가지고 있는 컴peten스, 즉 컴peten스는 좀 어렵지만 능력이란 단어고, 이 능력이 이 사람에게서 튀어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의라고 해석하고 얘가 여기서 나왔다고 어부를 쓴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였고요. 자, 그럼 두 번째 경우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는 some of us라고, 여러분이 많이 익숙한 표현일 거예요. 우리가 저번에 수량 표현할 때도 많이 강조를 했었고, some이라는 일부가 어디에서 튀어져 나왔는지 선생님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어떻게 하는 거였죠? 이제 어떻게 튀어나왔는지, 그쵸? some이 어디에서 튀어나왔는지. 그래서 부분 뒤에 어부를 쓰고 전체를 밝히는 경우입니다. 많이 익숙하시죠? 자, some of us may look upon language as a natural act 했는데, 자, 우리 중에 일부는 저 부분은 되게 쉽고요. 이쪽에 여러분 look upon A as B 라고 하는 표현은 공부를 해주셔야겠어요. 여기는 upon 말고 뭐 look at 이런 걸 써도 되는데 look at은 이제 물리적으로 말 본다는 거지만 look upon 하면은 여긴다, 생각한다 이런 말이 돼서 대상 보어로 그러겠거니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를 A를 B로 본다라고 추상화시켜서 얘기를 하는 거죠. 요거 대신에 C라든지 또는 view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굉장히 잘 하시는 regard 이런 걸 써도 다 마찬가지로 본다는 말을 써서 대상을 대상 보어로 보고 파악한다 라고 말하는 이런 표현이 좀 중요했고, 이제 앞에 있는 부분과 전체를 어부로 연결하는 거는 여러분한테 많이 익숙한 부분일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경우로 갈게요. 이건 중요한 내용이에요. tell 다음에 사람이 나오고 그다음에 of something이 나오는 구조 여러분 생각나세요? 말하다의 대표적인 동사 두 가지가 say 타입하고 tell 타입하고, 그쵸? tell 타입의 대상은 듣는 사람을 먼저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 내용에 대해 말하다라고 할 때 about을 쓰기도 하지만 보통 of를 써서 tell somebody of something 이런 패턴을 만든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of를에 대해라고 얘기하는 경우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제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of를 대체로 뭐뭐에 대해라고 해석해요. 아까 동사 다음에 나오는 경우, 그 다음에 형용사 다음에 나오는 of인 거죠. 저번에 tell 타입 했던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라고. tell 타입 동사가 say 타입에 비해 적기 때문에 이것을 artic 이라는 소리를 만들었습니다. A, assure, 그 다음에 R, remind, T, tell, I, inform, C. 뭐였죠 여러분? C는? convince예요, convince. 예, 이렇게 5개의 단어가 먼저 사람을 쓰고 그 뒤에 of something으로 무엇에 대해라는 얘기를 했죠. 자, 그거는 이렇게 지나가고,
형용사 다음에 of 쓰는 예가 또 되게 많아서 이런 건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연습을 자꾸 하셔서. 자, 먼저 이걸 읽어보면 Joey was tired of staying indoors all day 하면은 하루 종일 실내에서 머무르는 것에 대해 지루했다 이러는 거죠. 그래서 이제 Joey was tired of, be tired of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여러분 같이 읽어볼게요. be afraid of 뭐에 대해 두려워하다. 또 be ashamed of 무엇에 대해 부끄러워하다. be aware of 무엇에 대해 알다. be certain of 무엇에 대해 확신한다. 무엇에 대해 어떠하다. 이런 형용사 다음에 무엇에 대해를 쓸 때는 상당히 많은 경우에 about이 아니라 of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우리가 about은 be worried about, 또 be excited about 이렇게 굉장히 흥분할 때 쓴다는 얘기를 배웠었죠. 그런데 그런 흥분이 아닌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경우에 be 형용사 of를 쓰는 것이고 이건 여러분이 이렇게 적어 놓고 휴대폰으로 딱 사진 찍어 가지고 자꾸 입에다가 익혀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외국어인데 그쵸? 그런 거 외워 주셔야죠. 자, 맞아 할까요? be 자 소리 내볼게요. 의식하는입니다. be conscious of, be fond of 좋아한다는 말이고 무엇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갖는다. be ignorant of 무엇에 대해 무지하다. 그 다음에 be proud of 무엇에 대해 자랑스러워한다죠. be scared of 무엇에 대해 두려워하다. be sure of 무엇에 대해 확신한다. be tired of 무엇에 대해 지겨워한다. 피곤해한다는 얘기는 tired를 쓰고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고요. be tired with something, be tired from something 이러고 be tired of를 쓰면 이것에 대해 몸이 피곤하다는 게 아니라 지겹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가지 했고요. 네 번째 넘어갑니다. The city of Seoul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서울이라는 도시 이렇게 된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 이걸 동격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앞에 먼저 broad한 얘기를 해주고 그 뒤에 더 구체적인 정보를 쓰는 경우예요. 자, 여기 나라, 도시의 이름 또는 연도 막 이런 것들로 더 상세하게 말할 때도 of를 쓰곤 합니다. The city of Seoul is the capital of Korea. 서울이라는 도시는 한국의 수도이다. 이럴 때 여기 이 of는 부분과 전체를 소개하는 그런 어부로 볼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이에요. 자, 마지막은 rob이란 동사가 이제 강도질을 한다는 거예요. 뭐 무기를 가지고서 폭력적으로 사람에게 폭력을 행사한 거죠. 그리고는 이 사람으로부터 이 물건을 뜯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 제거, 박탈 이런 얘기를 중고등학교 때 문법 시간에 듣곤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게서 무엇을 뜯어갈 때 이 of에 해당하는 of로 사람과 물건을 연결하는 거죠. 여러분 이때 주의하셔야 될 게 이름절 기부 준다는 말일 때는 그냥 사람과 사물을 쓰죠. 그런데 이름절 어라더워 rob처럼 뜯어간다는 말은 그냥 이렇게 쓰면은 마치 이 사람에게 이 물건을 준다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다가는 이 사람과 이 물건이 떨어진다는 걸 of로 꼭 표현하도록 그래서 먼저 이것도 rob A of B 이렇게 연습을 꾸준히 해두실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 그러면 예문을 볼게요. The illness 그 질병이 robbed him 그 사람에게서 강탈해 갔다 뺏어갔다 뭘 뺏어갔냐면 a normal childhood를 앗아갔군요. 그래서 이제 rob 말고 굉장히 중요한 동사가 rob 말고 박탈하다 지금 이 문장을 바꿔 쓸 수 있는 동사가 deprive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동사예요. 그래서 rob은 물리적으로 돈을 뺏어가고 이럴 때도 쓰고요. deprive는 이렇게 추상적으로 마땅히 이 사람에게 있어야 할 뭔가 좋은 것을 앗아간다 라는 말로 쓰고 중간은 똑같이 of로 연결하는 겁니다. 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전체사의 1등 of에 대해서 봤어요. 쉽지 않죠? 예. 그래도 5개로 정리되어 있으니까 the color of the sky 하늘의 색깔, 그 다음에 some of us, 부분 of 전체, 세 번째, tell somebody of something, 발언 동사 중에 tell, 또는 be tired of 같이 of를 에 대해라고 해석하는 경우, the city of Seoul 동격, 그 다음에 rob somebody of something, deprive somebody of something에서 뜯어감을 표현하는 것 이렇게 5개를 좀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선생님 보여주셨던 수와 of는 이렇게 off에서 왔다는 거 그걸 기억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해보죠. 자 이제 by로 넘어가겠습니다. by는 역시 5개의 경우가 있고 by는 of보다 훨씬 쉬워요. 자 by 다음에 장소가 나오면 그냥 뭐뭐 옆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예문 보면 he walked right by me 그는 걸어서 갔는데 바로 내 옆을 지나간 거죠. without even 심지어 saying goodbye, saying hello
이런 인사도 하지 않고 갔다. by 다음 장소 엄청 쉬웠고요. by 시간이 좀 어렵죠? 자, by 시간은 여러분 우리 수화를 안 봤네요. by는 뭘 표현하는지 제가 기준 썼는데 선생님 수화 볼게요. by 어떻게 하냐면 해보세요. 툭툭 이렇게 앞에다 놓고 가서 툭툭 툭툭 이 기준점에 옆에까지 왔다라는 것을 기준점을 잡아놓고 가서 툭툭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by는 뭔가 기준점을 소개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he 아까 그 문장 walked by me 하면 내가 있었는데 그 옆으로 지나갔다는 거고 by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그 옆쯤이니까 우리말의 쯤에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때쯤에서 그러니까 그 시간이 기준이 되는 거죠. 45년 8월쯤 해서는 도쿄가 had been completely destroyed. 과거 완료 수동이요. 완전히 destroy 되었다. by American bombings에서 by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그때쯤 해서 기준 시점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by 행위자는 여러분이 많이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 의해서라고 수동태 쓰는 거 이제 볼게요. 자, food aid 음식 지원이 is also an important work 해서 아주 중요한 작업인데 누구에 의해 되어진 거냐면 by many charities 되어진 일이다. 이 일이 되어진 일이다. 누구에 의해서냐면 많은 자선단체들에 의해서 charities는 자선단체 유니세프 같은 그래서 꼭 아셔야 될 중요한 단어고요. 수동태 그 일이 되어졌다 다음에 옆에 누가 있었는가 이런 표현으로 행위자를 밝히는 거죠. 자, 이건 여러분 잘 하실 거고 이제 by ing를 하겠습니다. 이거 잘 하셔야 돼요. by ing는 이런 행동을 함으로써라는 말이고 방법을 소개합니다. 방법. 자, 아이들이 children love to scare each other. 아이들이 love to scare 이게 실질적인 동사죠. 무섭게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해요. 서로를 겁나게 만드는 걸 아주 좋아하는데 방법은 뭐냐면 by telling ghost stories around the campfire 해서 이제 scare 한다는 게 이제 귀신 얘기 뭐 이렇게 하면서 scare each other 하는 거 아주 좋아한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밝히는 by ing를 보셨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해석하곤 하고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때 옆에 같이 있었던 행위가 뭔가를 얘기함으로써 이게 방법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은 좀 외워주셔야 되지만 알아두면 아주 효과적인 건데요. 증감, increase나 decrease가 있으면 전에는 전치사 in을 쓴다는 걸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오일 무슨 가격에서의 증가, 가격에서의 감소 이렇게 이제 증감의 영역을 밝힐 때는 in을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늘거나 줄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건 어느 영역에서 늘었는지도 궁금하지만 어느 정도 늘었는지 뭐 50% 늘었는지 100% 늘었는지 그쵸? 그 폭도 궁금해요. 근데 그 증감의 폭을 밝힐 때는 딱 하나의 전치사 by만 써요. 그러니까 옛날 데이터하고 지금 데이터를 옆에다가 놔야지 그 차이가 얼마인지를 알잖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증감의 폭은 항상 by로 밝힌다. 이렇게 기억합시다. The new legislation, 새로운 입법이 were cut, 감소가 나왔죠? 자, 뭘 줄일 거냐면 government spending을 줄일 건데 그 정도는 20% 정도로 줄일 것이다. 그때 by 쓰는 거예요. 자, 이제 by도 끝났습니다. 한번 다시 복습해 볼까요? He walked by me, 내 옆을 지나갔다. 그 다음에 by 1945, 1945년 쯤에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by many charities 하면 많은 자선단체들에 의해 무슨 일이 되어졌다. 그다음에 by telling ghost stories around the campfire 하면 by telling by ing를 보고 그것이 방법이구나 이렇게 알아보는 거고요. 증가나 감소 다음에 폭은 by로 밝히세요. 자, 이제 as를 갈 건데요. 새로운 선생님이 나타나셨어요. 화질은 좀 좋지 않지만 저는 이 선생님 정말 좋아해요. 맨 처음에 제가 수화를 배웠던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한번 다시 한번. 예. 이제 혼자서 이제 클릭을 할 때마다 움직여주고 계시는데, 아이고. 잠깐만요. 예, 하셨어요. as를 수화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뭘 말하겠어요, 여러분, as가. 이 손가락 2개. 이걸 보여주면 둘이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수화로 잘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럼 as는 항상 뭔가 비슷한 것을 표현하는 말이고 like 이런 것처럼 뭐뭐처럼이라는 말.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되면 이거는 비교예요. 동등 비교 말하는 겁니다. 예문 볼게요. Speech seems as natural to man as walking. 말하기가 그만큼 이렇게 해석하기로 우리가 한 적 있었나요? 그러니까 동등 비교할 때 얘기했어요.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그만큼이라는 정도 부사라고. 그만큼 자연스러워 보인다. 인간에게 걷기만큼. 그러나 사실 말하기와 걷기가 둘 다 비슷한 정도로 내추럴한 건 아니죠. 사실 말하기는 엄청나게 artificial 하잖아요. 인공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 보일 뿐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이긴 하지만 as 다음에 이렇게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비교해서 배웠던 대로 그만큼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이때 as는 부사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as 다음에 명사를 쓰는 경우 선생님 똑같이 이렇게 제스처를 보이고 계셨어요. as 다음에 형용사가 나오면 우리가 그만큼이라고 읽고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뭐뭐로서라고 읽긴 하지만 똑같은 제스처를 취한다는 거는 개념은 같은 거죠. 자, 그럼 명사로 쓰일 때 우리가 해석하는 두 가지 경우를 봅니다. at the moment라는 말은 지금 이런 말이에요. 지금 she's working as an assistant in a bookstore. 그래서 그녀가 일하고 있는데 an assistant로서 일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뭐하고 뭐가 비슷한 걸까요, 여러분? 왜 as라는 말을 썼을까요? 자, 누구하고 누가 같다는 거예요. 그녀하고 an assistant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조수로서 라는 한국말은 결국 제가 영어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제가 영어 선생님이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에 로서, 뭐뭐로서라는 자격을 표현할 때 as를 쓴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 아주 일반적이고 또 하나 조금 알아두면 좋은 건 as a small child가 무슨 뜻이냐. 작은 어린이로서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어요. 좀 어색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연령대가 나올 때는 어렸을 때 이렇게 있는 것이 사실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as a small child 어렸을 때 I was always bothering my parents. 그래서 항상 부모님을 괴롭혔어요. 뭐 하라고 괴롭혔냐면 하라고죠. to가 뭐 하라고 했냐면 take me to McDonald's에서 맥도날드 애들 좋아하죠. 그래서 이리로 데려가 달라고 그렇게 괴롭히곤 했었다라는 문장에서 여러분이 as를 뭐뭐로서와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또는 뭐 나 중년이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령대를 말할 때 쓰는 걸 배우셨어요. 자, 이제 as 다음에 주어하고 동사, 즉 절을 쓰는 종수접사 쓰인 경우를 보겠는데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세 가지 경우로 해석을 해요. 둘 다 비슷한 건 맞습니다. 예를 보죠. 예, 비슷한 건 맞아요. As it was getting late. 자, 여기서 it은 이제 getting late이라는 말로 보아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어서 라고 읽히게 되는데요. as가 뭐뭐여서인지 또는 뭐뭐일 때인지 뭐뭐인 것처럼 세 가지 해석을 하거든요. 뭐뭐여서, 뭐뭐일 때, 뭐뭐인 것처럼. 셋 중에 무엇인지는 글자로 써있진 않고 이런 앞뒤 맥락을 봐서 여러분이 때려 맞추셔야지 돼요. 예, 연습하다 보면 돼요. 셋 중에 하나. 늦어지고 있어서 우리는 아이들을 집에 데려갔다 이런 문장인데 늦어지고 있을 때 그건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쵸? 늦어지고 있듯이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늦어지고 있어서 이겠구나라고 추측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경우. 자, as 역시 이제 뭐뭐일 때라도 주절과 종속절이 같은 때라는 건 마찬가지고요. 자, we got to the check-in counter. check-in counter 하면은 이제 체크하고 안으로 가져가는 카운터 해서 어쩌면은 체크인 카운터 아마 호텔인 것 같은데요. 체크아웃이라는 말은 이제 상점에서 쓰는 말이죠. 상점에서 체크하고 나올 때 계산대를 체크아웃이라고 하는데 체크인 카운터라고 한 걸로 보아 호텔 같은 데 체크인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달을 했는데 딱 그때인데 언제냐면 they were about to close. 그들이 문을 막 닫으려고 하는 딱 그때 도착을 했다. 지금 상황은 어딘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도착한 때와 그 다음에 그들이 문을 닫으려는 때가 딱 비슷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말로 딱 그러그러할 때라는 시간을 말하는 부사절을 애들로 시작하는 걸 보셨고 자 마지막은요. 딱 뭐뭐처럼 as는 주로 just를 강조합니다. 딱 의사가 충고했던 것처럼 그는 healthy foods를 먹었어요. 그러면 아까 선생님 이렇게 해주셨죠. 그래서 의사가 충고했던 내용과 그가 healthy foods를 먹었다는 내용은 서로 비슷한 것이잖아요. 자, 이런 경우. 자, 마지막은요. as 다음에 bore를 쓰는 경우로 보여드릴게요.
똑같이 예,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the nuclear reactors. 이거는 핵 반응로. 핵무기 만드는 핵 반응로가 꼭 핵무기는 아닐 수도 있겠네. nuclear reactors가 원자력 발전소에도 쓰이는 것. 그것이 여겨졌는데 out of date 한 것으로 여겨졌다 이랬어요. 자, 이 문장의 주어는 the nuclear reactors고 동사는 were regarded as 이 부분이고 연결 동사 역할을 하고 있고 보어가 out of date이죠. 그래서 아까 look upon A as B, regard A as B. 이럴 때 그 as B 자리가 보어를 소개하잖아요. 이런 그 보어를 소개하는 as 다음에는 형용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치사라고 보기는 좀 못해지는 거죠. 그럼 얘는 이제 보어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regard가 있으니까 앞에 나온 말을 보고 아는 겁니다. 와, 이렇게 해서 as까지 맞췄어요. as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면 여러분 그만큼이라고 읽으세요. 그만큼 어떠하다. 예? 그 다음에 as 다음에 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제 뭐뭐로써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 as a small child 다음에 어렸을 때 이렇게 저처럼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몇몇 예문을 받아 적어가지고 갖고 다니면서 여러 번 보고 그리고 소리내어 자꾸 읽고 그렇게 연습을 하셔야 돼요. 맞죠? 그쵸? 그냥 이렇게 수업만 들으면 어떻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as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면 세 가지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역시 슬라이드 다시 보셔서 이제 뭐뭐 as it was getting late 해서 as는 뭐였지? 이렇게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을 해주지 않으면 절대 머리에 남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잘 가르쳐도 소용이 없겠죠. 그 다음에 as poor 이렇게 되면 be regarded as out of date 해서 이런 문장 하나를 싹 외워버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중에 이제 영어의 정보들이 머리에 소화가 되겠죠. 자, 구전치사 파일 2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그러니까 due to 이런 건 아셔야 돼요. due to는 뭐뭐 때문에란 말이거든요. 그래서 두 단어 또 그 다음 페이지에는 세 단어가 함께 전치사 역할을 하는 것들 예문 5개 보여드리고 5개씩만 먼저 말씀드릴 때는 물론 제일 중요한 걸 고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외우시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눈치챌 수 있도록 아, 얘가 구전치사구나. 얘는 뜻이 뭘까? 이렇게 해보세요. 자, such as 정말 많이 쓰는 구전치사고요. 자, 예를 들어 이런 말이죠. such as 다음에는 명사 이렇게 예를 들어 주시면 돼요. The money, 그 돈이 is used, 사용된다. 뭐 하기 위해 사용되냐면 by basic foods, 기본 음식들을 사기 위해 사용된다. 그러면 basic foods의 종류가 뭐냐를 such as flour, rice, and pasta. 이게 basic foods의 예라는 거죠. 예, 그 다음 명사 쓰는 겁니다. 그 다음 because of는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 플러스 알파 절을 쓰지만 because of 라고 전치사를 쓰고 나면 그 다음 명사를 써야겠죠. 왜냐면 얘가 전치사니까. 자, because of the Asian crisis. 그래서 the Asian financial crisis일 거예요. 아시아의 경제 위기 때문에 the company's profits fell. 떨어졌다. 여러분 증가하고 감소 다음에 그 폭을 밝힐 때 전치사 by죠. 예, 그래서 by 15% during 1997 이렇게 갔고요. 다음에 그다음 바로 할게요. according to 이건 누구에 따르면 이렇게 연습을 여러분도 해오셨죠? accord라는 명사가 있어요. 일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일치하여 보면 명사하고는 동사로 쓰이는 단어 일치를 뜻하는 accord를 가진 according to는 무엇에 따르면 이렇게 이제 읽어주시고 according to some experts 어떤 전문가들에 따르면 카본 다이옥사이드 중요한 단어 카본이 탄소 원소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제일 많이 존재하는 거죠. 탄소와 다이는 2개 그 다음에 옥시전이 산소예요. 그래서 이산화탄소를 카본 다이옥사이드라고 합니다.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is accumulating 알고 어려운 단어 아세요 여러분? accumulate? 많이 모르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축적이라는 말이에요. accumulate 점차 쌓인다. 단어가 점차 쌓이고 있죠. 굉장히 길죠? 예. 모양을 보면 축적하고 있어요. 자, accumulated in the atmosphere so rapidly. 그래서 atmosphere도 좀 기니까 단어가 기니까 어려워 보이는데 atmo까지가 공기를 뜻하고 sphere는 공 같은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기의 공이다 이러면은 이제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대기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기 속에 카본 다이옥사이드가 축적, accumulate를 아주 빠르게 하고 있다라는 문장이었고 그 앞에 이제 according to를 보셨죠? 자, 이제 due to 뭐뭐 때문에입니다. He almost died. 그가 거의 죽었어. 실제로 죽진 않았고. 다음 due to lack of oxygen. 어이구 여기 옥시전 다시 나오니까 반갑네요. carbon dioxide의 옥시가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배운 게 다시 나오면 반갑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될 텐데 저도 옛날에는 배웠는데
늘 새로워. 반갑질 않아. 그냥 처음 본 것 같아. 그런 경우 많았죠. 저도 그렇게 해서 보낸 세월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자, 이제 이렇게 여러분 말을 듣고 있으니까 본 것이 머릿속에 남으려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야 되지. 그냥 봤다고 남는 게 아니더라는 거. 자, 여러분 악수전하고 연습 잘 해주시고, 그러니까 산소의 결핍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또 instead of는 뭐뭐 대신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X 치자는 거죠. 이건 하지 말자고. Can I have soup instead of salad? 하면은 내가 숲을 먹을 수 있겠느냐, 가질 수 있겠느냐. 샐러드 X 치겠다. 그럴 때 쓰는 instead of 아주 중요한 표현. 자, 이제는 세 개로 되어 있는 단어. 제가 in spite of를 메뉴에 넣었는데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석하죠. 근데 in spite of 대신에 despite을 사실은 훨씬 많이 써요. 근데 이제 한 단어로 붙어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 쓰지 못했는데 despite something 이런 표현을 아주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게 despite는 한 단어고 in spite of 이럴 때는 세 단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despite of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despite 다음에는 of를 쓰지 마라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구분 잘 하시라고 위에다 넣었고요. 한 5개의 표현을 볼게요. in case of는 이럴 경우에 만약에 뭔가가 있으면 이런 얘기예요. 자, what can you do?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To keep my family safe. keep 대상 보호요. 우리 가족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what can you do? 뭘 할 수 있을까? In case of a fire. 하나의 화재 사건의 경우가 있다면 이런 얘기. 또 in front of는 아실 겁니다. 누구 앞이란 얘기죠. In front of her, 그녀 앞에 the highway가 stretched for miles 해서 몇 마일에 걸쳐 쫙 뻗어 있었다. 물리적으로 뭐뭐 앞이란 얘기. 다음 in spite of 뭐뭐에도 불구하고죠. In spite of the high fees 해서 이 fee는 수수료가 굉장히 높았음에도 the clinics are popular among automobile owners 해서 자동차 클리닉 얘기예요. 그래서 자동차 클리닉이 그 클리닉들이 이제 자동차 소유주들 사이에서 굉장히 인기 있다. 저는 우리는 인기 있다 다음에 누구에게란 to를 쓰지 말고 popular with 이렇게 쓰자는 얘기를 저번 수업 전치사 얘기할 때, with 얘기할 때 했었는데 이제 하나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popular 다음에 to를 쓰지는 않는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popular among 말 되잖아요. 이들 사이에 인기 있다. 이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인기 있다. 자, 그러면 in terms of는 되게 중요해서 여러분이 좀 외워두셔야겠어요. 뭐뭐라는 면에서 이렇게 읽는데요. term이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뭐뭐라는 용어로 이렇게 읽으셔도 될 것 같아요. 기간, 용어 이게 대표적인 뜻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나오면 이렇다는 면에서 이렇게 좀 외워가지고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fossil fuels 중요한 단어고 fossil, 화석, fuel, 연료, 석유나 석탄 이런 것들이 have a higher cost, 더 높은 비용을 가져요. 비교 대상은 biofuels입니다. 그래서 아시죠? biofuels라고 해서 옥수수 이런 것에서 이제 연료를 끌어낸다는 거죠. In terms of biodiversity loss 해서 생물 다양성 손실이라는 면에서라고 뭐뭐라는 면에서 이렇게 좀 반복을 하시면은 왜냐면 이거 막 이해하고 한다고 더 쉽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일부는 in terms of는 뭐뭐라는 면에서 여기서 terms라는 말은 용어 정도에서 나왔을 것이다. 이 정도로 해가지고 반복하는 것도 필요하죠. 자, 그러면 이제 구분해야 될 전치사로 갑니다. by 다음에 아까 이제 by 1995 해서 기준 시점을 말하는 거 그때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말씀드렸죠. 근데 until은 그때까지라고 해석을 하고 그때까지 어쩐다 하고는 그 다음에 상황이 달라지죠. 그래서 변화 시점이라는 거예요. 자, the documents need to be ready by next Friday 하면 그 서류들이 document 서류들 need to be ready 준비될 필요가 있다. 다음 주 금요일쯤에는 이렇게 말하면 그때쯤에는 하면 그게 기준 시점, 즉 마감 기한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the ticket is valid until March 하면은 그 티켓이 valid, 유효한. 근데 유효하다. 언제까지 유효하냐? 그러면 3월까지니까 3월이 지나면 무효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있는 시점을 얘기하는지 아니면 기준 시점, 마감 기한을 얘기하는지에 따라 by until을 구분하세요. 자, 그다음 for는요. How long, 얼마나 긴지, 3시간 동안, 30분 동안 이 how long이라는 기간, 길이를 얘기할 때 for를 쓰시고 during은 언젠지 이렇게 내용을 얘기할 때 when에 대한 대답
그러니까 뭐 여름인지 가을인지 또는 뭐 방학이었는지 아니면 고등학교 때 동안이었는지 그런 시간의 내용을 얘기할 때 그때는 during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럼 for를 봅니다. That house has been empty for 6 weeks. 6주라는 기간 동안 how long이냐에 대한 대답이죠. 그럴 때는 for를 쓰시고 이 기간 동안 비어 있었으니까 시제는 보통 현재, 완료 이런 거랑 같이 다니게 되죠. 다음, the Japanese have a tendency. 일본인들은 어떤 경향이 있냐면 to keep silent. 자기 자신이 말을 안 해. 뭐 동안이냐면 회의라는 동안. 그러면 여기서 during 다음에 나온 meetings는 how long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회의 동안, 방학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할 때는 during을 쓰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5가지 얘기할 건데요. 시간 얘기할 때요. 이제 I will be back in 10 minutes 이렇게 말하면 10분이 꽉 차는 때를 말해요. 그러니까 10분 있다가 10분 만에 가득 찰 만자 10분이 꽉 차는 그때 내가 돌아올게 이럴 때는 in 10 minutes 이러시는 거고요. 10분이 지나고 나서 아무 때나 하여튼 10분은 지나고 이럴 때는 after 쓰시는 거예요. 자, I'll be back in 10 minutes. 10분이 있는 그때 이런 얘기 잘 봅니다. It seems noisy at first. 처음에는 되게 시끄러워 보이지만 but after a while 한동안이 지나고 나면 딱 그때가 아니라 a while은 한동안이 지난 후에는 you get used to it. 익숙해질 거야. 익숙해져. 이런 이제 문장인데 이는 그때가 꽉 차는 때고 after는 그 다음 아무 때라도를 얘기한다는 거. 그 다음에 beside하고 besides까지입니다. 이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beside 다음에 이제 s를 쓰게 되면은 요 다음에 나오는 것 외에도 추가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고 s가 없으면 그냥 물리적으로 옆을 얘기해요. 자, my painting, 내 그림이 looks childish, 어린애 같아 보인다. beside yours 이렇게 하셔야 돼요. 네 그림 옆에 있을 때는 네 그림 외에도 이러지 마시고요. 그렇죠? 자, 다음 people choose jobs.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요거 외에도 돈이라는 이유도 있지만 그것 외에도 다른 이유들이 있다 할 때는 besides 이러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본문 내용 끝났고요. 문제 풀게요. 자, he worked for an American company. 회계사로서니까 여러분. 로서 뭐예요? 예, 에즈 맞죠? 그 다음에 1945년 8월쯤이라고 해야죠. 기준이 되는 시점을 밝힌 전치사 by 쓰셔야겠고요. 그 다음에 keeping democracy alive. 민주주의를 살아있게 유지하는 것, 살아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것 requires a lot of effort 하고 이 많은 노력은 시민들로부터 와야 되니까 그들로부터라고 하는 전치사 of가 필요해요. 여기 답이 이제 of인 건 사실 쉽지 않은데요. 여기 require가 요구하다잖아요. 요구하다의 제일 쉬운 말이 ask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요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 사람에게라고 하는 to를 쓰지 않고요. 요구하는 건 이것을 이 사람한테 주세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of를 쓰는 겁니다, 여러분. 뭐 이것 말고도 예상하다라는 expect가 그 사람은 뭔가를 예상해 나로부터 이렇게 of를 쓰고 또 요구하다라는 또 다른 말 demand도 역시 of를 써요. 때로는 of 대신에 from을 쓰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require something of somebody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으니까 저 공부하시라는 그런 문제였어요. 다음 bake the cake 그 다음에 40분 동안 하면 40 minutes는 how long에 대한 정보인가요? when에 대한 정보인가요? how long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는 for가 필요하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치사가 다 끝났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부동사하고 관용적 표현 내기 더 재밌어요. 그거 보러 가죠. 수고하셨습니다.